저는 매크로 지표보다도 기업 실적이 네. 연말 연초 또 길게 봐서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의 중요한 거의 결정적인 포인트다. 요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를 보고 투자했으면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연말 연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실적 보십시오. 예민수의 경제토크 김한진 박사님 오셨는데요. 연말 연초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 일단 생각해볼 그 이슈나 키워드들을 제가 쭉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먼저 하십시오. 일단 공매도, 대주주 여건 완화 이런 것도 이제 남아 있고요. 외국인이 계속 사줄 수 있느냐, 수급, 경기 얘기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실적, 배당. 또 뭐가 있을까요? 골라서 얘기해 주시오. 네. 뭐가 중요합니까? 네. 글쎄요, 공매도하고 대주주는 조금 지나가는 분위기고요. 그렇죠. 정책적인 거고. 또 계절적으로는 대주주 과세 이 부분은 좀 계절성이 이제 연말로 마무리되니까요. 네. 아무튼 이게 내년도에는 이제 중립적인 요인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예. 외국인은 굉장히 중요한 수급 요인인데 조금 미국 증시가 내년도에도 특히 길게는 모르겠고 내년 상반기 혹은 연초까지 좀 달려준다면 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큰 이탈은 없겠죠. 오히려 조금 순매수 우위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초까지는 조금 미국 증시가 괜찮을 것 같다. 내년 초까지.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렇게 약간 12월 중순 넘어가면 계절적으로 좀 개점 휴업 상태로 가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풋클로징 수급은 풋클로징이 이제 좀 끝나고 하지겠지만 내년 연초에는 다시 또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좀 속시원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많이 가신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제 오펙 플러스가 좀 감산을 연기하는 분위기 또 이제 좀 감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행이에요. 그런 분위기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긴장감이 있었고요. 또 $150 간다는 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그분들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저는 유가는 항상 수요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조금 지금 약간 아프리카 국가들 산유국 중심으로 반발을 한 거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좀 힘들다. 재정 수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감산하기가 좀 어렵다. 이번에 중동 전쟁 전에도 사실은 오펙에서 약간 감산한다 그러면서 유가가 좀 올랐거든요. 그때도 이제 사실은 오른다는 얘기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얘기한 게 이게 결국은 오펙 중동 전쟁 전에 이게 결국은 감산 이거는 공급 사이드인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수요가 아직 안 일어나니까 이걸 기조적으로 끌고 가기 어려울 거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짝 감산일 가능성이 큰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초까지는 더 길게는 모르겠지만 유가가 좀 안정기죠. 그다음에 금리도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 내려갈 것 같고요.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미국 한 4.0 정도는 조금 안착되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도 지금 107 인덱스가 지금 한 103까지 와 있는데 거기서 크게 아래쪽으로 움직였지 다시 또 크게 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세 개를 종합하면 약간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금융 환경이 약간 긴축적인 데서 완화적인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완화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약간 위험자산 쪽에 대해서 조금은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연말 연초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조금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은 사실은 4분기에는 실적이 분기 실적 그 영향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는 계속 가이던스 주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4분기는 이제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은 새해 들면 연간 실적으로 나와버리고요. 그렇죠. 묻혀버려가지고 분기 실적이 잘 반영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4분기는 특수한 좀 이렇게 손실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별론데 어쨌든 내년 그러면 상반기나 내년으로 봤을 때는 기업 실적은 좀 좋아질까요?
그 부분이 예. 조금 저는 매크로 지표보다도 기업 실적이 네. 연말 연초 뭐 또 좀 더 길게 봐서 내년 상반기 주식 시장에 거의 결정적인 요인일 것 같아요. 예. 특히 좀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기업이익이 조금 차별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S&P 500 기업의 전체 이익의 한 20%를 시가총액 30%를 차지하고 있는 7개 종목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이 5분의 1의 S&P 500 전체 기업의 실적을 감당하고 있고 또 시가총액도 30%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매크로 환경 뭐 아주 안 좋아지면 뭐 경제가 부러지면 영향을 받겠지만 약간 고만고만하다면 네. 경제 쪽에서 뭐 아주 큰 악재만 없다면 기업 실적이 좋은 이 7개 뭐 폭넓게는 한 10개 종목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을 끌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 증시를 조금 낙관하고 있고 나머지 증시는 그런 구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약간 추종하는 조금 기분 나쁘지만 미국 주가가 오르면 뭐 눈치 보고 같이 오르고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죠. 뭐 구조다. 미국에 올라갈 때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쫓아가느냐지. 미국이 무너지는데 우리만 잘 간다? 그런 로직은 뭐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뭐 2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19개월째 하강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은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를 보고 투자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예, 사람은 그쵸. 별로 없지만 안 된 거죠. 그쵸. 네, 네. 그거는 매크로 지표는 그러면 매크로 지표 중에 뭐 PMI를 볼 거냐, 경기 선행 지수를 볼 거냐, 동행 지수를 볼 거냐 복잡하잖아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연말 연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실적 보십시오. 미국 기업 실적이 센티먼트가 좋아지면 가이던스가 좋아지고 엔비디아가 내년도에도 달려가면 네. 매크로 지표 어지간히 깽판이라는 단어 써도 되나요? 회방만 안 네. 놓으면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기업 실적이 좀 차별화, 집중화, 쏠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도 그렇죠. 네. 올해 미국 증시 오른 것도 사실 빅테크 몇 개가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통주들이 뭐 같이 뭐 석유화학, 에너지 뭐 이런 게 다 오른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내년 연초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어디가 좋아지겠느냐. 그렇게 역으로 좀 쫓아가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미국의 기업 그 빅테크 기업들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뒷받침하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는 반도체겠네요. 우리 네.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유력하고요. 예. 아무튼 미국 빅테크가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도체가 다행히 감산 효과가 연말 연초부터 조금 가시화될 가능성 조금 더 3분기보다는 4분기,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조금 가시화될 가능성, 메모리 가격이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도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재라든지 뭐 소재, 뭐 산업재 이런 쪽은 수출 쪽에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뭐 개별 플레이 내지는 뭐 조금 개별 재료 중심으로 해야 되지 섹터 쪽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어떤 큰 뭐 이렇게 섹터 중심의 랠리를 형성할 정도의 거시적인 모멘텀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적을 쫓아가야 되는데 반도체 쪽이 그래도 돌아 나오는 쪽이고 또 국내 산업 섹터 이제 연말 되면 내년 전망들은 이제 네. 그 산업 전망하시는 쪽에서도 내고 뭐 국가 기관에서도 내고 그런데 연말 되면 이제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뭐 산업별로 기상도에서 네. 흐림, 뭐 맑음 이런 거 나올 텐데 반도체 좋다 그럴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글쎄라는 생각이 좀 있을 네. 겁니다. 그죠? 워낙 좋았는데 네. 항상 그 피크아웃 얘기가 좀 있어서요. 네. 그렇게 보면 뭐 조선 뭐 이런 쪽은 실적이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선 별론가요?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워낙 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예. 이제 조선주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러면 네네. 뭐 괜찮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반도체 말씀을 나눴지만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뭐 이렇게 힘을 써주면 올해도 뭐 HBM 뭐 저희가 섹터가 부품주들이 네. 이제 좀 굉장히 주가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또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좀 반도체 장비 회사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눌려 있는 게 조금 컨텐츠 K 컨텐츠 그쵸, 쪽 예. 뭐 지금 뭐 하이브 주가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런 뭐 K 컨텐츠 쪽이 여전히 뭐 조금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적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만약에 AI 뭐 챗집 생성형 AI 이런 쪽의 테마가 생성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 이런 뭐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중심으로 조금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테마성으로 조금 좁히게 되면 실적이 좋은 쪽이 뭐 꽤 있죠. 말씀하신 콘텐츠 엔터사들도 실적은 좋거든요. 지금 네. 심리가 눌려 있는 거고, 네, 뭐 네. 피부 미용기기 그죠? 그렇죠. 이런 쪽, 수주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뭐 일부 그 화장품, 네. 그다음에 뭐 필러 뭐 이런 쪽은 사실은 실적 되게 좋아요. 네. 주가가 이제 사실 좀 선반영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고. PR이 그렇게 낮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 아니고요. 네. 조금 실적 모멘텀이 조금만 더 강화되면 내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성장주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약간 혁신 성장 쪽으로 지금 자본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도 사실은 혁신 성장 기업들 쪽에 조금 아직도 PR이 높지만 그래도 뭐 엔비디아 PR이 지금 24배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든 틀리든. 예. 그러면 24배의 엔비디아가 여기서 멈출 건가? 이게 멈추려면 정말 엔비디아가 치명적으로 이건 성장이 맛이 갔어 라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뭐 그런 게 안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이런 종목들 미국에서도 혁신 성장 기업들이라든지 4차 산업 계열의 첨단 기술주들이 주도한다면 전 세계 테마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을 답답한 이런 매크로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 중후장대형 산업 구조에서 조금 말랑말랑하고 조금 첨단적이고 벤처적이고 이런 쪽의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로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에 또 전 세계 시장의 맥락은 저는 성장주에 찍힐 거라고 봅니다. 네. 성장주라 그러셔갖고 이제 좀 또 오해가 있을 수. 성장주 하면 금리도 이제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성장주는 뭐냐면 저금리 환경의 수혜를 보는 이런 쪽이고 성장주 하면 뭐 대표적으로 그냥 뭐 2차 전지 뭐 혹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네. 뭐 제약바이오 그죠 금리 네. 낮을 이런 건데 근데 단서를 다루신 게 그냥 성장주가 아니라 혁신 성장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만한 기업들이 한국에 얼마나 있지? 뭐가 있지? 그죠?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조금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대기업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이 대기업 중심으로는 여기서 우리나라 GDP를 35,000불에서 5만 불로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시듯이 그동안 모방형 성장에서 혁신형 성장으로 가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범용제로서 우리나라가
수출도 잘 되고 전 세계 경쟁력을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는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후발의 추격도 있고 선진국이 누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틈새를 노리는 약간 그래서 테마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앞에 K자가 붙은 게 중요한 겁니다. 네. K 컨텐츠, 뭐 K 방산, 네. 경쟁력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K 뭐 화장품 뭐 이런 거죠. 네. 예. 어렵습니다. 혁신성.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찾아 나가야 되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저는 시장이 재미있을 거는 같습니다. 투자하시는데 그래도 한쪽에서는 조금 살아 숨쉬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연말 연초까지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내년 전반적인 뭐 증시 전망은 이제 오늘 안 했습니다. 또 좀 남겨놔야죠. 12월에 그런 거 내년 전망 한번 해야 되니까 오늘은 세계 경기 동향, 금리 인하, 그다음에 연말 연초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